안녕하세요. 네. 평양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 좀 인사 방법을 좀 바꿨는데, 네. 김 선생님 어떠세요? 좀 어색해요. 어색해요? 네. 이름이 참하기 어색해요. 네. 녹화 전까지 네. 저희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 네. 방송 슛 들어가니까 이제 어색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 네. 네. 아름다운 아유, 일본어 하시는 아름답다뇨. 네. 아닙니다. 네. 여행님께서 이렇게 네. 저희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시대연구원 신입회원 현민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현민혜 선생님 모시고 그 북의 생활 총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생활 총화에 대해서는 뭐 남한 언론에서 뭐 많이 들었던 단어였고 그 태영호가 얼마 전에 생활 총화 관련돼서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 총화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생활 총화란 의미가 뭔가요? 근데 태영원 씨가 버자진도라고 서로 상호간에 막 상호 비판하게 만들고 허상 비판 그리고 북쪽식 생활총화를 막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뉴스를 봐서 그때 너무 좀 웃었거든요.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니 국도 아니고 여기 와서까지. 네. 근데 그걸 준비된 사람들한테 내리먹여야 되는데 남쪽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잖아요. 근데 막 강요를 하니까 버자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나 더 못하겠어 하고. 그래서 웃겼는데 생활청하다 하게 되면 한마디로 거울인 것 같아요. 거울이다. 거울이다.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면 거울 앞에 서서 뭐 얼굴이나 언맵시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가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바로 고치고 이렇게 사람의 겉모습을 바로 잡아주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런데 생활청화는 이 사람의 속마음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고쳐나가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거쳐가는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또 여기서 무슨 이거 뭐 설문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탈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옛날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이렇게 뭐 성폭행이요, 미투요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때 탈북자들한테 너네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대요. 남쪽에서 성폭행 당했으면 너네 어떻게 할래? 하니까 그럼 할 수 없이 참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에 있을 때 성폭행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 하니까 그러면 회의 때 제기한다거나 상급에다가 신고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남쪽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내가 뭐 잘못했거나 뭐 했으면 상사가 잘못했으면 그 비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쫓겨나가지. 그지? 근데 북은 상사들이 잘못하고 조직이 뭔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생활청할 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좋네요. 그런 면에서는. 박지한 동무는 어느 날 지각했습니까? 영상 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각하면 동무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결함은 동지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반려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무는 다시는 이런 결함을 거치고 다음부터는 조직 생활의 약속 시간을 똑바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투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런 식의 말투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할 때도 약간 조심스러운데 그런 걸 많이 들으면 약간 내성이 생긴다거나 할까 이렇게 좋아지나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비판을 들어도? 예를 하나 들면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뭐라고 욕을 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 나요? 야, 씨발, 내가 뭐 여기 아니면 일할 때 없냐? 나가고 만다.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네. 근데 엄마가 자식을 막 욕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럼 어떨까요? 애들은 어떨까요? 속상하고 기분 안 좋고 그렇죠. 엄마가 아무리 욕하고 때로는 매도 해쳤다 해도 애들은 달아나는 게 아니라 엄마 치마폭에 다시 감겨 들어와요. 그건 왜냐면 상사가 욕을 했을 때는 반감이 가졌잖아요. 그거는 상사가 나를 진심으로
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엄마의 아무리 아픈 말이나 아픈 매도 그거는 엄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게 그 사람의 진심이 어느 정도 나한테 와 닿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애정이 바탕이 되겠군요. 예, 애정과 믿음과 신뢰와 진심, 마음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채영호가 애정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대지 이게 사실. 그건 학대죠. 학대지. 매일 학대죠. 매 아침 조회마다 이렇게 학대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네, 잘못된 거야. 그게 잘못된 그게 무슨 편향 스타일이야. 남쪽의 언론들 보면 북의 생활청화에 대해서 너무 덕재같이 막 이 이민도를 막 못살게 막 그런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이게 그런 사회를 살아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러겠죠. 남쪽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학생이나 초등학생까지도 왕따 걸려서 당해서 자살하는 게 있잖아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얘가 왕따 당해서 자살할 만큼 할 때까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막 왕따 주는 거 뭐라 그러나? 왕따 주는 거야? 그 따돌림? 따돌림 주는 그 위에 우두머리 보고 뭐라고? 일진? 일진 같은 거. 그런 애들이 자기 동료를 막 이렇게 왕따 시킬 때 옆에 사람들이 봤을 거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근데도 모른 척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 못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여기에 생활청화 같은 서로가 도와주고 비판하고 이런 체계가 있었으면 얘가 죽음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주위에 약간 좀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렇게 약간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괴롭히고 비판하고 잘못한 것 특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듯이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좀 얘기를 걔한테 하고 싶고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생활총회나 이런 게 있으면은 친구한테도 좀 얘기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좋죠. 그리고 그 생활청을 통해서 사람이 거울 겉에 보는 거울은 내가 다 알 수 있지만 속 안에 내가 어떻게 탈선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장 잘 아는 거는 부모라던가 옆에 있는 형제라던가 자기 집단 성원이겠죠. 직장 나가면 직장 동무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동무들이 동무는 성격에서 좀 여러 거 교감이 있는데 동무들 사이에 좀 친근하게 좀 이런 다정하게 이런 성격을 좀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동무들이 나와서 청소하는데 동무는 왜 이렇게 좀 건들건들거리고 그거는 저희 생활 속에서 동무에 대한 혁명적 동지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뭐 이러니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난 다음부터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기분 나쁜 게 먼저가 아니라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왜 기분 나쁘지 않냐면 다른 사람들은 잘 하는데 나는 잘못하잖아요. 네. 난 왜 저들만큼 잘하지 못할까 이런 자각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까 저한테 이제 생활총화 하시잖아요. 근데 그 조곤조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없나요 혹시? 누구 집중적으로 한 사람만 이렇게 약간 괴롭힌다고 할까? 그래서 생활총화 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만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그 생활청화가 어떤 개인의 수직 관계에서 개인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거기에 책임자도 있을 건데 그거 가만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또 그쵸. 약간 중재를 해주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군요. 보는 눈이 많은데. 그리고 또 특히 직장 같은 경우에는 작업 반장이라던가 뭐 책임자들이 잘못하면 생활청화 때 같이 하니까 동무는 왜 자기 밑에 직원들한테 반말을 합니까? 왜 막말을 합니까? 동무들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 간부들이 잘못하는 거 절대 대중한테는 숨길 수가 없어요. 대중의 눈은 그렇군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이 사람 잘못됐어 해서 생활청화 때 비판했는데 간부가 못 고쳐. 네. 그러면 상급에다가 신소하죠. 아. 우리 책임자가 이거 몇 번 비판했는데도 못 고칩니다. 하고. 그렇군요. 네. 그런 좋은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근데 상처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활청화를 받았을 때 허상 비판
마냥 즐겁지는 않겠죠. 그쵸. 막 기뻐 이러진 않죠. 바보같이. 하여튼 좀 남들 다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해서 이런 비판받지?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다시는 내가 자존심 없이 이런 이야기 다시는 듣지 말아야지. 이런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들죠. 아까 거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일 때 내가 믿게 보이면 되게 기분이 나쁘지만 계속 거울을 보고 하면은 점점 예뻐지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그쵸. 맞는 말 같아요. 그쵸. 거울이라는 게. 얼굴에 뭐 수검된 묻었거나 하게 맞아요. 되면 거울 보면서 나 잘못됐구나 거치고 남쪽에 또 성형수술 왕말이니까 성형왕 네. 네. 거울 보니까 나 못생겼어 쌍꺼풀도 없어 거치잖아요. 맞아요. 거울 보면서 잘못된 거 찾아서 거치잖아요. 맞아요. 거울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생활청화가 바로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백설공주가 되자. 그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든지 괴롭힘에 대한 문화가 예전에 일본 일제강점기에 있는 군국주의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서. 그런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지메라는 게 있어요. 네. 이지메가 이제 한국식으로 왕따거든요. 한 사람은 이제 괴롭히는 어떤 문화인데, 이게 이제 답습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총화 같은 경우는 집단의 어떤 양심의 거울이라고 제가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초자라는 게 있거든요. 예, 초자라고 해서, 양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본인에 대한, 누가 보지 않아도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의 도리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기제가 있어요. 근데 북에서는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이제 항상, 양심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고 뭘 고쳐야 되는지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는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그건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여기 내려왔을 때 사람들 앞에서 강연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근데 와서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길을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을 하다 나니까 내가 잘 했는지 탈선되진 않았는지 뭔가 뭐 부족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나는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땠어? 속도는 어땠어? 아니면 뭐 말하는 이야기에서 뭐 혹시 잘못된 건 없었어?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막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타깝더라고.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선생님이나 진짜 친한 동료,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진심어린 비판을 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개가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생활청화 같은 거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태용골 나요. 네. 생활청화가 다 뭐예요? 아니, 요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자, 미네 씨한테 무슨 이야기 해주고 싶어. 그러면 미네 씨, 솔직이나 진짜 미네 씨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절대 오해하지는 마. 근데 오해해요. 절대 오해할 것 같아요. 오해하지는 마. 이런 앞에 뭘 말하려면 그 앞에 이런 군더더기를 많이 세우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북쪽 사람들 보고 직설적이라고 그래요. 말하는 거.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싫어. 직설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실패잖아, 김민혜 씨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뭔가 끌어오르는 것 같은 이렇게 열이 지금 보이는데, 그러면 북에서는 생활초과를 이제 매주 하면은, 그치. 매일 하죠? 매주 하나요? 매주. 매주 하면은 매주.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주 교회 나가는 거라든지, 불교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성당에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형식적으로 루틴화 된 것 같은데, 그건 어떠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일주일 동안 난 정말 너무 잘했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뭐 잘못한 거 없을 수도 있어. 그래요? 가능할까요? 잘못 안 할 수 있지. 네네네. 일주일 정도는 하여튼 마음 먹고. 그랬는데, 생활청화 해야 되면, 나 뭘 잘못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 자기 것도 얘기하는 건가요? 그치. 아. 기본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일주일 동안에 그걸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렇군요. 의견을 주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해야 돼서, 그땐 조금, 나 뭘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지?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아, 대단하십니다. 생활의 활력소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속적인 그쵸. 지칙질, 그쵸. 사랑의 지칙질 그렇죠. 같은 그런 거죠. 사랑의 회초리 같은.
그러면은 생활청화가 이제 물론 좋은 면도 있는데 이 생활청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죠. 사람이 아직까지 인간은 다 완성된 인간은 없죠. 나라도 아직까지 완성된 나라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쭉 좀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북에도 아무리 그 오랜 기간을 생활청화하고 저희생을 하고 뭐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 철저하게 100% 완성되진 않았으니까 그 개중에 낙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낙후자들도. 저 같은 경우에 하여튼 싫었어, 왠지. 그때는. 싫어가지고 3번을 생활청화 안 참가했어요. 참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 참가했어요. 3주 연속 빠지셨구나. 연속 구실돼가지고 연속 빠졌어요. 그랬더니 비판하더라고, 나를 생활청화 때. 그래서 그때 그 국에 비판받았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받았어요? 생활청화 3번 싫어 연속 쫙 빠지는 얘가 쉽지 않죠. 특별하게 어떤 왜 다른 데 가서 일한다거나 뭐 이동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빠지면 비판받죠. 그래서 그때 나도 좀 널새같이 좀 저생활 좀 피해 다니고 이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에서 북으로 가셨을 때 생활청화를 받는다면은 어떤 걸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면 여기서 있었던 생활을 거기서 생활청화하진 않을 거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사상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주생활청화이기 때문에 이제 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당무는 왜 말 턴도 한국말 남조선말 쓰고 왜 일주일이나 됐는데 자본주의 물을 뻗지 못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겠지? 응. 그렇겠지? 시간을 별로 안 주네. 언제 다 빼고를 13년 동안 계셨는데. 자본주의를 빼야죠.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 생활청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 생활청화가 북 사회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생활청화, 북의 생활청화를 보면서 남쪽에 요즘 보면 남쪽에서 인권 사각지대들 있잖아요. 사각지대들. 뭐 예를 들면 어르신들 거덕사라던가 그다음에 그것도 그렇죠. 어르신들이 덜 보고 집단 생활이 없기 때문에 혼자 죽어도 누구든 모르는 거잖아요. 청년들 많습니다 지금. 특히 어린이집 교양원이라고 그러나요? 어린이집이 그러죠. 어린이집 그 선생님을 뭐라 그래요? 어린이집 선생님, 보육교사. 그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학대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많죠. 뭐냐면 그게 그 사람들이 옆에 보육원들이 벌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애를 때려서 죽게까지 만들 정도로 돼 있다면 그리고 애들 먹는 음식을 막 장난질 치고 이거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잖아. 옆에서 다 벌 건데 이게 조직에서 생활청화가 없고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잘못될 때까지도 옆에서 당무들이 누구도 덤을 안 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북에서 탈선되지 않고 북쪽 인민들이 정말 건전하게 정신 상태가 건전하게 좋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생활청화라든가 그 튼튼한 조직 생활이 그 비결이 아닐까. 그게 모임도 될 수 있겠네요. 저희 고독 사시는 분들 보면은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생활청화나 이런 게 있으면 그쵸.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이런 자리가 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다가 남자들은 60세 퇴직하고 여자는 55세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네. 퇴직해서도 집에 가서 여맹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또 모임이 있어요. 그렇군요. 조직이. 거기서 또 만나서 생활청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렇게 어르신들이 혼자 있다 거덕사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겠네요. 당연하죠. 그런 분들도. 북은 집단사회예요. 집단주의, 집단사회. 근데 북에 대한 그 생활청화를 듣다 보면은 북은 모든 전방위적으로 예방에 대한 문화가 확대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범죄 예방, 그리고 뭐 정신건강 예방, 맞아요. 그리고 뭐 신체 건강 예방. 뭐 이런 것들에 맞아요. 대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생활청화가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예방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생활청화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삐뚤어가서 구렁텅이에 빠지면 마지막에는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또 북에 구역 담당제, 그다음에 예방의학,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환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 생활청화도 사람이 탈선돼서 범죄자로 떨어지기 전에 그러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게 바로 미리 그러지 예방하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그게 해주군요. 생활청화인 네.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상적인 예방.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주의적인 이제 사상이 있는데 이 자본주의에 물드는 거는 이제 순식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왜냐하면 기계도 기름을 치지 않고 계속 쓰게 되면 마모가 되고 기계를 쓰지 않고 계속 놔두면 넋을잖아요. 사람도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채찍질하지 않으면 인간도 다 마모되고 넋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은 집단 사회이기 때문에 그 집단 사회 공동체, 그 사회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낙오가 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사람들 성숙대가 성장해가는 단계,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거죠. 이 집단이 무너지면은 개인화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례를 보면은 80년대에 공동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가 있었는데 90년대 들어갖고 소련이 붕괴되고 그리고 이제 IMF 맞고 이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파괴가 되었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는데 한국 사례를 봤을 때 북에서 생활초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상 의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예방하면서 사회주의의 어떤 그 강건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새로 오신 현미라 선생님하고 같이 네. 김 선생님 같이 북의 생활 총화에 대해서 네. 문화와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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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